전 세계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중국산 히토류 관세 100% 확정. 경주 에이펙 회담을 앞두고 트럼프가 중대 발표를 한 것입니다. 중국은 즉시 수출을 전면 봉쇄했고 세계의 공장들이 동시에 멈췄습니다. 그 순간 상식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한민국 산업단지만은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한국은 히토류 대체제를 찾았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일까요? 지금부터 중국도 몰랐던 한국의 히토류 대체제에 숨겨진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저는 리처드 앨런입니다. 미 국무부에서 경제 담당 차관보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 옆자리에 조지 웨버 보좌관이 콧방귀를 뀌며 말했어요. 한국, 아직도 정신 못 차렸군. 그들은 파트너가 아니라 우리가 관리하는 시장일 뿐입니다. 회의실에 앉은 모두가 낮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죠. 모니터에는 세계 공급망 재편안이라는 굵은 글씨가 떠 있었습니다. 미국이 설계하고 세계가 따르는 질서, 그것이 제가 믿어온 세상의 공식이었습니다. 저는 그 공식을 유지하는 핵심 톱니바퀴였습니다. 국제시장은 우리가 설계한다. 그 신념은 의심의 여지 없는 진리였어요. 그날 회의의 주제는 바로 한국의 자원 독립 움직임이었습니다. 웨버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보고서 받겠지, 리처드. 이번에도 겁만 좀 주면 알아서 제자리로 돌아올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죠. 늘 그래왔으니까요. 제 대답에 웨버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회의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맞은편에 앉아있던 한국계 보좌관 마이클이 조용히 말했기 때문입니다. 보좌관님, 가끔은 공식이 통하지 않는 변수도 존재합니다. 웨버의 표정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지금 나를 가르치는 건가? 마이클은 시선을 피하지 않고 답했습니다. 아닙니다. 다만 현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대답에 회의실엔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저는 서류를 뒤적이며 애써 상황을 외면하려 했지만 머릿속에서 변수라는 단어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대체 무슨 자신감일까? 회의가 끝난 뒤 저는 찝찝한 마음으로 워싱턴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제 사무실 문을 누군가 노크했어요. 들어와. 마이클이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서류 한 장을 제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뭔가? 그는 그저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때로는 변수가 상수가 되기도 합니다. 차관보님. 그리고는 조용히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그의 알 수 없는 말이 왠지 모를 불안감을 키웠습니다. 오후 3시 15분, 저는 마이클이 놓고 간 서류를 들여다보았습니다. 히토류 정제 효율. 한국포항연구소 1.8배 증가. 이건 말도 안 돼. 명백한 오류야. 저는 즉시 데이터 분석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거 당장 재검토해. 숫자가 틀렸잖아. 하지만 수학이 넘어 분석가의 목소리는 당황스러울 정도로 단호했습니다. 차관보님, 저희도 3번이나 확인했습니다. 데이터 신뢰도 98.7%, 오류가 아닙니다.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쌓아온 확신의 성벽에 분명한 균열이 생기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숫자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었습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이건 기존 질서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었어요. 그때 백악관에서 직통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웨버였습니다. 리처드, 그 보고서 받겠지. 쓸데없는 숫자 노름에 현혹되지 마. 그의 목소리는 이상할 정도로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마른 침을 삼키며 물었습니다. 그럼 이 숫자의 정체가 뭡니까?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네가 직접 가서 확인하란 말이야. 그게 단순한 쇼인지 아니면 진짜인지. 다음 날 아침 웨버 보좌관이 저를 호출했습니다. 그는 제 앞에 서류를 던지다시피 하며 말했어요. 어젯밤 지시한 한국 대응 보고서일세. 이걸로 정리해. 하지만 보고서의 내용은 이상했습니다. 포항연구소에 그 데이터가 완전히 누락되어 있었어요. 이건 핵심 정보가 빠졌습니다. 보좌관님. 제 지적에 웨버는 싸늘하게 답했습니다. 핵심은 우리가 정하는 거야, 리처드. 불필요한 논란은 만들 필요 없어.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질문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회의실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가웠습니다. 웨버는 마치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말했어요. 한국은 여전히 우리의 보호가 필요합니다. 이번에도 다르지 않을 겁니다. 동료들은 어제와 똑같은 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웃을 수 없었습니다. 어제의 웃음은 확신이었지만
오늘의 웃음은 마치 진실을 덮으려는 불안한 소음처럼 들렸습니다. 뭔가를 숨기고 있어. 이들은. 제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의도적으로 다른 데이터를 언급했습니다. 방위비 증액이나 무역협정 조정도 중요하지만 한국 내 자율 대응 지지율 79%는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이 숫자는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제 말에 회의실 공기가 다시 한번 얼어붙었습니다. 웨버가 저를 노려보며 말했어요. 리처드, 지금 회의의 흐름을 방해하고 있군. 자네는 질서를 유지하는 사람이지.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아니야. 그는 명백히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웨버가 저를 보며 쐐기를 박았습니다. 리처드, 이번엔 더 강하게 압박해야 해. 그들이 자립이라는 환상에 빠지면 우리만 피곤해져. 저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아까 그 젊은 분석관이 용기를 내 다시 말했어요. 보좌관님, 그 보고서는 최종본이 아닙니다. 원본에는 다른 수치가. 웨버가 그의 말을 잘랐습니다. 자네, 해고되고 싶나? 그 한마디에 분석관은 입을 닫았지만 그의 눈빛은 저에게 무언가 절박한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자마자 저는 그 분석관을 따라갔습니다. 복도에서 그를 붙잡고 물었어요. 원본이라니, 그게 무슨 말인가? 그는 주변을 살피며 작은 USB 하나를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차관보님만이 진실을 바로잡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는 그 말만 남기고 황급히 사라졌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USB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마치 뜨거운 불덩이를 삼킨 기분이었습니다. 이 안에는 대체 무엇이 들어있을까? 사무실로 돌아오자 제 책상 위에 마이클이 썼던 메모가 놓여 있었습니다. 오만한 보호가 위험합니다. 저는 메모와 USB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혔습니다. 그때 이메일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긴급 한국, 히토류 정제 독자 기술 완성 발표, 포항 현장 전 세계 언론에 공개 예정.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웨버가 건넨 조작된 보고서와 제 손에 들린 진실의 열쇠. 이제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의 쇼를 확인하러 갈 것인가, 아니면 진실을 확인하러 갈 것인가. 결국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출국 직전 웨버가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리처드, 가서 그들의 오만한 쇼를 확실히 짓밟아버리게. 자네만 믿겠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보좌관님. 맡겨만 주십시오. 하지만 제 주머니 속에는 그가 모르는 USB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해결사로 보냈지만 저는 검증자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 평생의 신념이 걸린 위험한 도박이었습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첫 인상은 유난히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이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하자 리처드 앨런 차관보님이라는 팻말을 든 남자가 보였습니다. 통역관이었습니다. 그는 제게 다가와 악수를 청하며 뜻밖의 말을 건넸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차관보님. 오래 기다렸습니다. 그의 말에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오래 기다렸다니. 대체 무슨 의미지? 그는 제 표정을 읽었다는 듯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희는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저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며 물었습니다. 무슨 준비를 말하는 겁니까? 그는 묘한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차관보님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그것에 대한 준비 말입니다. 그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고 저를 의전 차량으로 안내했습니다. 차에 오르자마자 본국에서 암호화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주의. 목표가 당신의 정체를 아는 듯하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시찰이 아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전쟁터의 한복판에 저는 혼자 던져진 것이었습니다. 효율보다 마음이 먼저 움직이는 사회라 흥미롭군. 그렇게 혼잣말을 하며 저는 공항을 나섰습니다. 포항에 도착하자 센터 입구에 현수막이 눈에 들어왔어요. 자립 100일. 우리 손으로 만든 미래.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미래라니, 시스템 바깥의 독립은 존재하지 않아. 그러나 문을 지나 안으로 들어서자 공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차가운 기계음이 아닌 사람들의 따뜻한 웃음소리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어요. 한도훈 박사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여기선 매뉴얼보다 의지가 더 중요합니다. 원하시면 직접 확인하시죠. 저는 그의 안내에 따라 중앙 모니터를 바라보았습니다. 정제율 수치가 제 눈앞에서 실시간으로 올라가고 있었어요. 기존 미국 기준치의 2배에 달하는 숫자였습니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저도 모르게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박사는 그저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불가능이라 불린 것들이 한국에선 새로운 도전의 시작이 되곤 하거든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단단한 것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주머니에서 웨버의 메모를 꺼냈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의존하게 돼 있다. 그러나 제 눈앞의 데이터가 그 문장을 조용히 지워내고 있었습니다. 제가 굳게 믿어왔던 논리는 냉정한 현실 앞에서 힘없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밤 11시 호텔 방으로 돌아와 켠 TV에서는 관련 뉴스가 쏟아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한국 기술 자립, 세계 시장 반응 폭발적. 다음 날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 전에 저절로 눈이 떠졌습니다. 휴대폰 화면에는 짧은 문장 하나가 떠 있었어요. 한국 발표, 전 세계 주요국 실시간 중계 확정. 저는 숨을 고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건 일시적인 관심일 뿐이야. 하지만 그 말은 더 이상 확신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를 달래는 주문처럼 들렸을 뿐이지요. 대사관 상황실에는 이미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실시간으로 변동하는 각국 시장 지수가 떠 있었어요. 서울 증시 4.7%, 워싱턴 증시 1.3%. 한 직원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이상합니다. 통상적인 반응이 아닌데요. 저는 즉시 그의 말을 잘랐습니다. 일시적 착시입니다. 감정적인 반응일 뿐이에요. 그러나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새로운 데이터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한국 공급망 안정도 평가 세계 1위. 상황실 안에 무거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한 직원이 자리에서 일어나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리처드, 이제는 우리가 현실을 받아들여야 하는 게 아닙니까? 저는 그의 시선을 외면했습니다. 대신 보고서의 첫 페이지를 펼쳤지요. 미국 독점 유지 시나리오 불확실성 증가. 제 손끝이 저도 모르게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적은 처음이었어요. 데이터 오류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누군가 말했지만 다른 직원이 차분히 답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경제협력개발기구, 세계무역기구 모두 같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순간 머릿속에서 무언가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줄이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믿어왔던 완벽한 구조가 고작 숫자 몇 개로 무너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스피커에서 한국 외교부 장관의 기자회견 생중계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우리는 의존을 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책임을 택합니다. 그 짧은 문장이 상황실의 공기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 말 한 줄이 제가 평생 쌓아온 오만의 중심을 송두리째 흔들었습니다. 웨버 보좌관이 화상회의 화면 너머로 소리쳤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우리 시스템 안에 있어. 숫자 몇 개로 착각하지 마. 그러나 그의 외침은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아무도 그의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시대가 끝나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스크린 속 그래프가 다시 움직였습니다. 한국 국채 신뢰도 급상승, 미국채 일시적 하락. 두 개의 선이 교차하는 순간 붉은 점 하나가 화면 위에 반짝였습니다. 그 작은 점이 마치 제 확신이 무너져 내린 자리처럼 느껴졌어요. 이어진 CNN 속보 자막이 제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한국형 공급망 모델, 새로운 국제 기준으로 승인. 그 문장 아래 또 다른 헤드라인이 이어졌어요. 서울회의, 공정무역의 새로운 틀 발표. 우리가 수년간 외쳐온 문장이었지만 오늘 그것은 완전히 그들의 언어로 다시 태어나 있었습니다. 그때 비서가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본부에서 보낸 서류입니다. 귀하의 보고는 일부 누락된 것으로 확인됨. 회의실의 불빛은 새벽의 안개처럼 희미했습니다. 포항 방문 이후 처음으로 정리하는 보고서였지요. 그런데 그 안에는 제가 쓰지 않은 문장이 있었습니다. 현장 평가, 매우 긍정적, 자립구조 확립 완료. 서명란에는 분명히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누가 내 서명을 위조한 걸까? 아니면 내가 진실을 모른 척했던 걸까? 혼란스러웠습니다. 곧 상부에서 전화가 왔어요. 리처드, 이건 과대평가야. 논란을 피하려면 조용히 넘어가게. 그 말은 지시가 아니라 명백한 명령이었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 한 문장이 계속 맴돌았어요. 우리는 의존을 택하지 않습니다. 책임을 택합니다. 그 말이 제가 조작한 보고서보다 훨씬 더 진실하게 들렸습니다. 언론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헤드라인이 보였습니다. 한국 모델, 국제시장을 흔들다. 동료들의 얼굴에 불편한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그들은 냉소적으로 말했어요.
곧 한계가 드러날 거야. 언제나 그랬잖아. 그들의 웃음 속에서 저는 과거의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땐 그것이 확신이라고 굳게 믿었지요. 하지만 지금은 비겁한 변명처럼 들렸습니다. 회의실의 모니터에는 시장 지표가 선명하게 떠 있었습니다. 서울 꾸준한 상승, 워싱턴 정체. 숫자는 감정 없이 오직 사실만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웨버가 제 옆에서 말했어요. 이건 착시야. 리처드,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마.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가 말하는 착시가 이제는 바로 내 자신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도에서 동료들의 농담이 들려왔습니다. 요즘은 백악관 소식보다 한국 뉴스가 더 빠르다지. 그들은 기분이 좋아질 때마다 국기를 흔든다더군. 사람들의 웃음이 울려 퍼질 때 저만은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오히려 내 안의 부끄러움을 자극했기 때문입니다. 내 자리의 컴퓨터 화면에 낯익은 문장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자율은 위험하지 않다. 오만이 위험하다. 마이클이 남겼던 그 메모였습니다. 그는 이미 본부를 떠났지만 그 문장은 저를 떠나지 않았어요. 저는 한참 동안 그 화면을 바라보다가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그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건가. 오후 회의에서 대응 전략 초안이 발표되었습니다. 표지에는 아주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청문회 상정 예정 한국 관련 보고서 원문 검증. 회의실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누락된 문장, 조작된 보고서, 그리고 내 서명.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는 듯했습니다. 그때 제 컴퓨터에서 알림음이 울렸어요. 새 메시지 한 줄. 청문회 증인 명단에 귀하의 이름이 포함되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깊숙이 등을 기댔습니다. 이제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그 말이 제 안에서 거대한 종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첫날, 저는 낯선 정적 속에서 당황했습니다. 공항의 대기열, 버스의 출발 시각, 시민들의 표정까지 모든 것이 너무나 완벽하게 정확했어요. 오히려 인위적으로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이건 보여주기식일 뿐이야.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저녁, 서울에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하늘이 무너질 듯 내리던 비 속에서도 도시는 놀랍도록 혼란이 없었습니다. 차량들은 스스로 멈춰 길을 터주었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교통을 유도했어요. 우비를 입은 학생이 교차로를 정리하고 노점 상인이 빗속에서 행인들을 안내했습니다. 마치 지휘자 없는 거대한 오케스트라 같았습니다. 혼란 속에서도 질서를 잃지 않는 도시. 저는 생전 처음 보는 광경이었습니다. 제 옆에 있던 독일 출신 기자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믿기 힘드네요. 비가 이렇게 쏟아지는데도 아무도 우산을 서로의 얼굴 앞에 들이대지 않아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단순한 장면이었지만 그 안에는 시스템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비효율적인데도 왜 조금도 불편하지 않은 걸까? 그 질문이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어요. 중앙교통통제소 안에서 한관제 요원이 모니터를 보며 말했습니다.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이 움직입니다. 여기서는요. 그 한마디가 제 머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제가 평생 신봉해왔던 체계의 정의가 잠시 흔들리는 순간이었지요. 다음 날 외신 브리핑룸에서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정부의 개입 없이 어떻게 시민 통제가 가능합니까? 담당자는 그저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린 국민을 통제하지 않습니다. 설득할 뿐입니다. 저는 그 말을 몇 번이고 곱씹었습니다. 설득으로 움직이는 사회라니. 그것만큼 비효율적인 것이 또 있을까? 그러나 그의 미소는 논리를 넘어선 강한 힘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국제 컨퍼런스 리허설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행사 시작 10분 전 모든 참가자가 이미 제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예정된 시각에 정확히 시작하고 정확히 끝났습니다. 단 한 명의 지각도 단 한 번의 혼란도 없는 완벽한 진행이었습니다. 이것은 강요된 규율이 아니라 몸에 밴 습관처럼 보였습니다. 시스템인가 아니면 문화인가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외신 기자 몇몇이 비웃듯 속삭였어요. 운이 좋았던 거야. 저런 건 딱 한 번뿐이지. 그러나 저는 속으로 확신했습니다. 우연이라면 왜 매번 반복되는가? 이것은 기적이 아니라 습관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저는 호텔을 나와 거리를 걸었습니다. 도로 청소 차량이 정시에 지나갔고 편의점 직원이 떨어진 종이컵을 아무 말 없이 주었어요. 아무런 지시도, 감시도 없었습니다. 그때 갑작스러운 정전으로 도시의 불빛이 모두 꺼졌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소리 지르지 않았어요. 대신 수십 개의 휴대폰 불빛이 동시에 켜졌습니다. 그 빛들이 도로를 비추고 서로의 길을 밝혀주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건 효율이 아니라 품격이다. 결국 저는 혼자서 다시 항공권을 발급받았습니다. 출국 서류에 동행자 칸은 비어 있었어요. 이번 여정은 조직의 명령이 아닌 저의 선택이었으니까요. 게이트로 향하는 동안 본국에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리처드, 이번 행보는 공식적으로 승인되지 않았다. 저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확인하는데 허락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지요. 인천공항에 내리자 공기의 냄새부터 달랐습니다. 차갑지만 정돈된 냄새였어요. 동선에는 혼잡이 없었고 사람들의 표정에는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 고요한 정적이 오히려 저를 압도했습니다. 질서란 명령이 아니라 습관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입국 심사장 옆에서 만난 프랑스 기자가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놀랍지 않아요. 공항인데 이렇게 조용할 수가 있다니. 이건 훈련이 아니라 품격이죠. 그 짧은 문장이 묘하게 제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호텔에 짐을 풀기도 전에 다시 본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체류 목적을 명확히 하라. 언론이 움직이고 있다. 저는 짧게 답했습니다. 관찰 중이다. 그 순간부터 모든 통신이 끊겼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저는 오히려 해방감을 느꼈어요. 첫 방문지는 서울 외곽의 데이터 관제센터였습니다. 수많은 화면이 도시의 흐름을 실시간으로 비추고 있었지요. 교통, 에너지, 응급대응, 모든 것이 숫자보다 신뢰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책임자가 말했어요. 이건 기술이 아니라 약속입니다. 각자가 제 역할을 다하겠다는. 그 말이 제 머릿속에서 오랫동안 울렸습니다. 한 영국 기자가 제 옆에서 중얼거렸어요. 이런 구조는 사람을 믿지 않으면 불가능하죠. 저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 말했습니다. 여기선 감시 대신 신뢰가 시스템을 유지하나 봅니다. 오후에는 산업단지를 찾았습니다. 조립 라인 위 로봇보다 사람들의 움직임이 더 정교했어요. 왜 이렇게 여유롭죠? 속도를 더 높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작업자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급할수록 정확해야 하니까요. 단순한 말이었지만 그 어떤 복잡한 이론보다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해질 무렵 귀가하던 도로 위에서 멈춰 선 구급차 한 대를 보았습니다. 신호가 바뀌자 모든 차량이 일제히 멈추고 길을 열어주었어요. 아무런 지시도 없었습니다. 단 하나의 보이지 않는 약속이 도시 전체를 움직이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이것은 훈련이 아니라 문화였습니다. 근처에 있던 캐나다 출신 프로듀서가 저를 보며 말했어요. 이건 기적이 아니에요. 그냥 습관이죠. 그게 더 놀라운 겁니다. 그 말이 제 안에서 잔잔하게 퍼져나갔습니다. 한때 저는 한국을 의존적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의존한 적이 없었습니다. 단지 신뢰받고 있었을 뿐이지요. 서울역 근처 카페에서 한 한국 기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어요. 우리는 누군가의 인정을 바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정당한 평가를 원합니다. 그 말이 제 안의 모든 논리를 무너뜨렸습니다. 숙소로 돌아오는 길, 휴대기에 알림이 떴습니다. 자료 이관 통보 즉시 복귀 지시. 다음 날 아침, 국제 포럼의 대형 스크린에 표준안이 떠올랐습니다. 그 순간 제 단말기에서 경고음이 울렸어요. 아침에 확인한 데이터 리포트의 첫 페이지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불안정이라고 표시되어 있던 지수가 뚜렷한 안정세로 전환되어 있었어요. 변화는 미세했지만 그래프의 흐름은 분명했습니다. 무언가 달라졌습니다. 저는 그 작은 곡선에서 거대한 전환의 징후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포럼 본회의장 스크린에 새로운 공시 수치가 떠올랐습니다. 국제 신뢰지수, 공급망 대응 효율, 시장 안정도, 모든 항목에서 한국이 기준선을 훌쩍 넘어섰어요. 더 이상 해석의 여지가 없는 완벽한 결과였습니다. 회의장 안의 공기가 순간 달라졌습니다. 수많은 시선이 동시에 스크린으로 향했지요. 제 옆에 앉은 스페인 대표가 속삭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통계가 아니군요. 거대한 움직임이 느껴집니다. 그의 목소리는 놀람이라기보다 존경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무심하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손끝이 떨리고 있었어요. 외신 기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논평은 서둘렀고 그만큼 불안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한국 대표단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정된 시간에 예정된 순서로 묵묵히 회의를 진행할 뿐이었어요.
그들의 침묵이 오히려 그 어떤 웅변보다 더 많은 것을 설명해주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옆자리에 일본 기자가 낮게 말했어요. 설명하지 않는다는 건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말은 정확한 사실이었습니다. 화려한 말이 아닌 시간의 정확함이 모든 것을 증명하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 침묵 속에서 진짜 강함이 무엇인지를 보았습니다. 말이 아닌 운영으로 증명한다. 그 단순한 사실이 제가 평생 신봉하던 질서의 근간을 흔들었습니다. 오후 세션, 국제 컨소시엄이 새로운 표준안을 발표했습니다. 문서 하단, 아주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참조 부록 서울안. 그 한 줄이 전 세계의 기준을 바꾸는 신호탄이었습니다. 회의장은 조용했지만 제 귓가에는 마치 천둥 소리가 울리는 듯 했습니다. 저는 데이터를 다시 열어보았습니다. 이틀 전 제가 확인했던 원본 로그의 시간표와 오늘 발표된 시장 변곡점이 완벽하게 일치하고 있었어요. 냉정한 팩트가 저의 오랜 신념을 이긴 것입니다. 거짓 없는 수치 앞에서 저의 오만한 확신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제야 저는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건 혁명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이 바뀐 것이 아니라 가려져 있던 진실이 드러난 것뿐이었어요. 포럼의 마지막 순서, 한한국 대표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는 짧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건 우리가 이긴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켜온 원칙이 증명된 것뿐입니다. 그 문장이 통역되기도 전에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잃어버린 것은 기술도 권력도 아닌 바로 품격이었습니다. 그때 뒤편에서 이탈리아 기자가 조용히 박수를 쳤습니다. 그리고 그 박수는 회의장 전체로 번져나갔어요. 회의실 스피커에서 들려오는 첫 발표는 아주 짧았습니다.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아시아형 운영 모델의 안정성이 입증되었습니다. 발표자는 구체적인 국가명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화면 하단 각조에는 분명히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참조 문헌 7에 1 서울안.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 조용한 문장이 역사의 첫 문단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유럽기술위원회에서는 새로운 프로토콜 초안이 논의되고 있었습니다. 한 위원이 말했어요. 그들의 절차는 단순했지만 결과는 가장 정확했습니다. 아무도 나라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어요. 누군가 노트에 조용히 적었습니다. 그 방식으로 해보자. 언제부터 세상이 이렇게 한국을 배우기 시작했을까? 본국에서 온 보고서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지원 대상국으로 분류되던 항목이 참조 기준국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단어 하나가 세계의 위계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보고서를 3번이나 읽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언어의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인식의 구조 자체가 뒤집힌 순간이었어요. 물론 저항도 남아 있었습니다. 일부 보수적인 평론가들은 냉소적으로 말했지요. 그건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다. 운이 좋았을 뿐이다. 저는 그들의 말에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목소리가 데이터를 보기 전 과거의 제 목소리와 너무나도 똑같이 들렸기 때문입니다. 데이터를 직접 보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믿지 않는 법이니까요. 서울의 일상은 이미 세계의 표준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지하철 안내문, 학교 공지문, 공공기관의 전광판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문체, 하나의 리듬으로 움직였어요. 그것은 혼란이 아니라 잘 짜인 습관이었습니다. 제네바 포럼의 오후 세션 주제는 운영의 미래였습니다. 한 연구자가 발표했어요. 서울하는 절차를 줄였지만 책임의 밀도를 높였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회의장은 깊은 정적에 잠겼습니다. 박수도 반박도 없었습니다. 모든 이가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지요. 그것은 승인보다 더 깊은 존중의 표현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북 화면 속 서울의 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출근길 사람들은 신호가 바뀌자 멈추고 기다리고 서로에게 양보했어요. 아무도 시키지 않았지만 모두가 그렇게 움직였습니다. 포럼에서 누군가 말했어요. 우린 그들에게서 질서를 배웁니다. 그 짧은 문장이 제 가슴을 깊이 울렸습니다. 이후 각국의 정책 문서에 눈에 띄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프로토콜 기반 공동 연구 추진, 아시아 시민교범의 표준화 검토, 모든 보고서마다 서울의 이름이 중요한 참조 항목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외신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어요. 한 기자가 제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성공을 어떻게 정의하겠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한 후 말했습니다. 그건 성공이 아니라 일상입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그렇게 살아왔을 뿐이죠. 그날 이후 각국의 데이터보드에는 서울지수라는 새로운 항목이 생겼습니다. 오래된 보고서 속 한국은 미국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제 오만한 문장을 볼 때마다 얼굴이 붉어집니다. 세계는 한국을 복제하는 대신 그 철학에 공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각자의 현실에 맞게 신뢰가 효율보다 오래간다는 사실을 해석하고 있었죠. 한 젊은 연구원의 말이 제 가슴을 흔들었습니다. 우리는 강한 나라가 아니라 옳은 나라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 후 제네바 국제기구 회의에서 새로운 표준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박수 대신 울린 정씨의 종소리. 그 절제된 울림이야말로 진정한 인정이었습니다. 한독일 기자는 말했습니다. 존중이야말로 가장 고급스러운 기술이라고요. 변화는 서류 위 한 줄에서 시작됐습니다. 서울 기준시라는 표기는 세계의 축이 힘에서 신뢰로 옮겨갔다는 신호였죠. 전 세계 물류와 데이터는 자발적으로 서울의 표준을 따랐습니다. 저는 해설자로서 말했습니다. 그들은 따르라고 말한 적 없이 그저 잊혔던 원칙을 지켰을 뿐이라고. 양심이 시스템이 된 사회. 그것이 한국이 보여준 새로운 문명이었습니다. 최종 보고서의 감독 서명란은 여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완결이 아닌 여백, 그 유연함이야말로 시스템의 생명력이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외교관이 아닌 기록자로 살아갑니다. 한 강연에서 학생에게 답했습니다. 한국은 도움을 구하는 대신 기회를 나눴고 통제 대신 신뢰를 택했다고. 그리고 신뢰야말로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가장 강한 기술이라고 말입니다. 이제 아이들은 품격으로 설득한 나라를 역사가 아닌 삶의 방식으로 배웁니다. 새 국제 보고서의 서명란에는 우리는 함께 서명한다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강하지 않아도 오를 수 있다는 증거였죠. 서울의 한거리에서 아주머니가 건넨 따뜻한 국물 한 그릇처럼 친절히 시스템이 된 세상.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들이 세운 기준은 그렇게 계속 자라고 있었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내용은 세상이 멈춘 순간에도 묵묵히 길을 걸었던 대한민국의 이야기였습니다. 누구는 불가능이라 했지만 그들은 기술이 아닌 신뢰로 움직였고 결국 세상의 기준을 바꿨습니다. 트럼프의 한마디가 혼란을 만들었지만 한국은 그 혼란 속에서 새로운 길을 열었죠. 강하지 않아도 오를 수 있다는 것. 그게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진짜 힘입니다. 다음 이야기를 먼저 받아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오늘도 자랑스러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